수수료가 궁금하고 매입 후 임대인 세팅까지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저희가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예상은 하시더라고요. 중개보수 플러스 저희가 컨설팅 비용이 대략 시청자분께서 이분도 해외 사업하고 계시대요. 2, 3년 뒤에 현금 모아서 진영쌤 회사에 방문해서 빌딩 매매 상담 받고 싶다고 하는데 수수료가 궁금하고 매입 후 임대인 세팅까지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저희가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중개법인하고 아카데미 컨설팅이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얼마다 하고 방송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예상은 하시더라고요. 중개보수 플러스 저희가 컨설팅 비용이 대략 정도? 또 이제 일반적으로 중개할 때는 이제 중개보수만 받고 있습니다. 컨설팅이란 저희가 A부터 Z까지 신축 끝나고 준공 후에 임차 마치고 재매각까지를 저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안 유명할 때 사례가 얼마 없었을 때는 비싸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사례가 많아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거밖에 안 받으세요? 이제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저는 딱 그만큼 받고 돈 받았으면 10배의 값어치를 내줘야 된다. 돈이 아깝지 않게. 맞아요. 저는 10배 일합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요. 월급 받았으면 그거 10배만큼만 일해. 그렇다고 10배 수익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10배의 값어치만큼 일하면 됩니다. 저도 똑같아요. 컨설팅이 그냥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3년, 4년 정도의 이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요. 의뢰를 하고 싶은데 최소 얼마 정도의 자본금이 있어야 할까요? 어느 정도 수치적인 목표를 대충이라도 주실 수 있나요? 공동투자로 예를 들자면은 최소 금액이 7억부터 시작입니다. 세 분이 모여서 뭐 21억짜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하실 분 같은 경우는 21억이 최소입니다. 강남에 50평짜리 평당 8천만 원짜리를 잡았을 때 40억입니다. 매매가가. 부시고 새로 짓고 1년 동안 이자 내고 설계하고 공사비 내고 이런 것들을 뜬 거를 다 했을 때 실제 현금 들어가는 게 계산해 보니까 21억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컨설팅 비용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포함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큰 꿈을 가지기 위해 노력 중인 청년입니다. 꿈을 확실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언을 듣고 싶다고 해서 6가지 질문을 남기셨어요. 네, 봤어요. 되게 많이 많다. 첫 번째인데요.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도 부동산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네요. 다시 태어나면 더 빨리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빨리 해갖고 전 22살 때부터 시작해서요. 제가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복을 얻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제 일을 하면서 하나 확실한 거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이렇게 감사하다는 이렇게 표현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진짜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누군가한테 도움도 되는데 돈도 잘 벌어. 이만한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천직이에요. 천직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거 천직입니다. 제가 부동산 안 했으면 유튜브 찍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일을 하든 경지에 올라와야 저는 유튜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본질이 세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부동산이라는 거 덕분에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방송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하고 싶고 애들이 하고 싶다면 물려주고 싶습니다. 물론 하기 싫다면 아닌 거고요. 저도 선택권이 없이 저는 부동산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돈을 모아야 되니까 이제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일이긴 한데 해보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이게 맞는 일이고 또 지금의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부동산은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급매물을 먼저 접해볼 수가 있고 그거를 살 수 있는 기회도 저희한테 제일 먼저 온다는 게 진짜 장점이에요. 저는 제가 돈만 있었으면 다 사고 싶어요, 진짜. 다른 분들은 진짜 현업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시간을 내서 알아보셔야 되지만 저는 이거를 제가 업으로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자산 증식에도 내 재테크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진짜 너무 장점인 거는 아파트 중개를 하던 상가 사무실 뭐 매매를 중개하던지 부자분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좀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부동산 사업은 경쟁이 많이 심한 직업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극한의 경쟁 직업입니다. 선배들이 잘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고 같은 회사 내에서도 엄청난 경쟁이 있지만 또 다른 부동산과의 엄청난 경쟁.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동산만 경쟁이 치열한 게 아니고요. 가까이에 우리가 점심 먹고 뭐 마십니까? 커피 마시잖아요. 커피는 경쟁 안 치열해요. 치킨집은요. 예를 들어 내가 BBQ 차렸어. 잘 될 것 같아? 다 싸워야 되잖아요. 페리카나랑도 싸워야 되고 또래오래 치킨 브랜드 너무 많잖아요. 한 블록에만 치킨이 몇 개예요. 경쟁 아닌 게 없어요. 이 경쟁에서 진짜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죠. 경쟁 아닌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일을 잘해서 올라가야겠죠. 세 번째 질문인데요. 부동산 투자는 처음 시작할 때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대표님들은 자본을 어떻게 모으셨나요? 저희가 3천만 원 가지고 분양권, 저희 첫 시작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경기 남부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요 5억 미만짜리 신규 아파트들 하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약을 노리세요. 그러면은 계약금 처음에 10%그 정도만 있으면은요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전에 저희가 청약 받을 당시가 14년 전에 그때 당시에 그 3천만 원이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거의 뭐 한 6천에서 7천 정도 되려나요? 체감상 지금으로 치면은 5천에서 6천 정도는 모아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모을 때는 직장이든지 사업자라든지 어쨌든 안 쓰고 못 먹고 해야 모을 수 있더라고요. 노는 시간을 줄이는 거죠. 무조건 일만 합니다. 사람을 밖에 나가서 만나면은 무조건 돈 쓰게 돼 있어요. 그때는 너무 저희가 이제 절실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둘이었기 때문에 의지가 된 거죠. 의지가 집에서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둘이 볼 수 있고. 그때 많이 얘기했던 게 집 밖은 다 돈이야. 나가면 돈이야. 일단 기름값 들고 밥값 들고 그냥 집에서 있자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 아니면 일. 세상 놀라운 게 3천원씩 한 300억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런가요? 이게 진짜 참 옆에서 보면서도 참 사기 같다. 이게 말이 되냐. 예전 저희 영상에 그거 있잖아요. 여기 계약서 다 꺼내놓고 분양권부터 임대 아파트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다 있잖아요. 과정들 그리고 거의 뭐 15년이라는 시간 과정보다 사실 저는 그 시간을 이렇게 써온 게 진짜 결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짧지 않다. 15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저희가 진짜 잘 활용을 한 거다. 15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 고생했어요 진짜. 네, 고맙습니다. 저랑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 보통 사람이 부동산 일을 시작하고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5년 정도면은요 솔직히 그렇게 큰 돈 못 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솔직히 그래요. 그래도 부동산에서 잘하면은 보통 잘한다고 하면은 월 1,000만 원 정도 버는 친구들이 1,000만 원 벌잖아요. 네. 1,000만 원 정도 일반 주거용 하면 큰 돈 못 벌어요. 어쨌든 중개업이라는 것 자체가 중개 보수를 받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큼직큼직한 거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뭐 5억짜리 단지 내 그 부동산에 갔어. 그럼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가 한정적이거든요. 그럼 얘를 갖다가 1년에 진짜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50건 혹은 뭐 100건을 했다고 쳐봐. 딱 1년에 벌 수 있는 돈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한계점이 없는 일 자체가 이 빌딩 일이거든요. 적게는 몇십억에서 많게는 몇백억, 몇천억 이런 식으로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랜덤이야. 근데 대신에 이게 안전하게 계약이 체결될 확률은 없지만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면은 저같이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올 확률에다가 베팅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역순으로 막 짜기 시작하겠죠. 근데 보수적으로 적게 벌어도 안정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뭐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오피스텔 1층에 입점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뭐 주택가에 가가지고 대학가 주변에 가서 원룸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중개보수가 적은 일은 어쨌든 거기까지만 법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큼직큼직한 일을 하면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보수는 큽니다. 어느 쪽에 베팅하냐에 따라서 진짜 제가 본 이 빌딩 매매하는 친구들 중에 뭐 5년 미만인 친구가요 제일 많이 버는 걸 본 게 5억 정도 버는 거 봤어요. 5억 정도 연으로 해서 한 5억에서 진짜 많이 버는 친구는 한 10억까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데 그러면서 또 이 다섯 번째 질문이 연계되는데 부동산 사업의 그럼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나요? 방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직업이지만 쪽박 찰 수도 있어요. 못 벌 수도 있다. 진짜로 이게 처음에 우리 면접 보러 올 때는 열정 가득으로 해서 왔는데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들어온 친구들이 금방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큰 돈 버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일반 직장인보다 많이 벌어. 근데 일이 쉽겠어요? 직장인들 진짜 열심히 힘들게 일하잖아요. 정말 상사 눈치 봐가면서 엑셀 돌려가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그렇게 쎄빠지게 일하는데 뭐 여기서 물건 몇 개 보여주고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뭐 몇 천만 원 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고객들은 전재산일 수 있기 때문에 전재산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단점인 거고 장점은 잘한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렇게 해서 돈이 모이면은 내 자산 불리는 물건이 급매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내 재테크까지 할 수 있다. 그게 장점이 있죠. 아까 직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열정적으로 면접도 보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왜 와서는 막 그 열정이 다 식어버려요? 근데 그게 개인마다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역량이라는 게.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한 달에 나가는 지출되는 상황도 다르고요. 각자 사정은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봐보니까 개인의 역량이 가장 큽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좀 보통 연애를 잘하는 친구들, 그 센스가 좋다는 게 다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군대 생활 잘했던 친구들, 사회생활 잘했던 친구들, 남 눈치를 볼 줄 아는 친구들이 어쨌든 일을 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조직에서 지시받고 업무 처리했던 친구들,
엄마가 학원 가라 그래서 학원 갔던 친구들 안 됩니다. 이게 창작이 막 있어야 되고 센스가 있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친구들이 내 중심적인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의 성향이 안 이 일이 맞는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예, 어찌됐든 우리는 다른 사람 일을 해결해줘야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 일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돈을 못 법니다. 다른 사람 일을 해결해준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고객을 생각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거든요. 고객한테 접신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안 되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게 안 맞는 거죠. 왜냐면 이 상대방한테 내 입장을 갖다가 이해시키려고 하거든요. 그 상대방이 하겠어요? 안 하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빨리 캐치해서 해결해주는 게 잘하는 거거든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욕심 있는 사람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한번 해봐야겠다. 나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 또 있어요. 한 분이 이거 반칙이야. 한 분이 이게 6개 만약에 질문을 없기 해주셨어. 앞으로는 아까도 미리 답변을 해주셨지만 자녀에게도 추천을 정확히 해주실 건가요? 두 아들 중에 꼭 한 명은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네, 선천적으로 이제 맞는다면 타고났다면 저는 꼭 물려주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제가 진짜 20년 동안 20대, 30대, 40대를 바쳐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정점에도 올라왔고 밑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오면 어떤 일보다 이 짜릿하다는 거, 물론 다른 직업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최소한 제가 경험해봤던 거를 갖다가 저희 아들들이 능력만 된다면, 그러니까 재능만 있다면 제가 직접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진짜 힘들게 해왔지만 더 좋은 방법을 빨리 알려줄 수도 있고 우리 이 일을 좀 지켜갔으면 하는 마음에 둘 중에 한 명은 꼭 시키고 싶습니다. 한다고 한 아들한테. 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Q&A를 하셨는데 오랜만에 초심으로 돌아가시니까 어떠셨나요? 아, 뭐 너무 좋습니다.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뭐 궁금하신 것들을 또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해서 들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같은 상황은 아니니까 저희가 정답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앞으로도 Q&A 하면서 저희가 이제 좋은 얘기들 많이 해드리면서 보시는 데 있어서 인생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안주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